안녕하십니까, 휴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에 한옥을 위주로 해서 모델링을 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전인, 또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자금성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그런 근정전을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이것은 외부 모델링이기 때문에 내부 모델링까지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그런 버텍스와 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외부 모델링을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런 모형들이 또 많은 소스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만이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전면도를 보고 나서 이제 측면도를 보면 전면도하고 측면도가 가장 중요하죠. 이 모양을 잘 눈에 익혀 놓으시고 자꾸 봐가면서 이 건물을 지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은 이 초석 기단부와 여기에 있는 이런 구조물 한옥의 이제 본전 이것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우람하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건물인데요. 상당히 복잡해서 사람들이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또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또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서 많이 빠지고 또 건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건물이 만들어져 있는가를 몰라서 생략해버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눈에는 다 보이고 띄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세계에 우리 것을 알리는 거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적인 그런 모델링을 가치를 더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가치를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이 막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하나에 더 연구를 해가면서 그림을 3D로서 그려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갖다가 흉내만 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형들이 한결같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해서 잘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만 또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추녀 모형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석가래와 부연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기와장이 밖으로 살짝 삐져나와 있습니다. 자, 눈으로만 봐서는 도저히 그릴 수가 없고 또 헷갈려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도 잘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 한옥 근정전은 7포 구조로서 다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한옥 구조로서는 7포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3포, 5포, 7포 이렇게 세느냐 이것도 한번 가르쳐 드려 볼까요? 막 복잡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걸 주두라고 포를 감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받침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주두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기둥 위에 있기 때문에 주두, 기둥머리라고 하는 건데 포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주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쌓일 포자에서 포인데 포개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블럭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씩 쌓이고 이게 소로 모양 이것도 쌓여서 하나의 이제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서 보면 이게 1번 하나에 1번의 첫 번째 이걸 0으로 하고 이것을 1번으로 한 번 포개진다는 겁니다. 소점차가. 그런 다음에 이제 2번 포개진다. 이렇게 포개지고 그런 다음에 3번 포개지고
4번 포개지고 5번 포개지고 6번 7번 이렇게 포개지는데 동양에서는 246, 246, 이 양수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1357 이렇게 해서 쓰는데 1357 중에서 가장 높은 위에 있는 거 수를 써서 7포라고 합니다. 7번 포개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포 구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또 구포면 더 화려하고 아름답겠죠. 이 포를 장식한 이유는 장식의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추녀가 더 멀리, 석가래가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포가 역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적인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나무로 힘을 분산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역삼각형 구조로서 이제 받아주기 때문에 또 석가래도 상당히 멀리 뻗어나갈 수 있고 그런 구조적인 역할도 해줍니다. 아름답기도 하지만요. 자,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가장 아름답게 해서 이제 찍어봤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습니까? 핵심 이 자리를 놓고 제가 포인트를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추녀로 해서 여기 위에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양성 기마루인데 기마루 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곡선을 이루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옆에서 봤을 때 직선인 것 같지만 직선이 아니죠. 자, 보십시오. 직선인 것 같은데 직선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직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공간이 비죠. 이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귀소슴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다른 기둥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더 높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안쪽으로 살짝, 지금 이제 심하게 제가 그렸지만 살짝 안쪽으로 45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보일랑말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석가래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다시피 이렇게 안곡이라고 해서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정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안곡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중국 건물에 가깝게끔 치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처지면서 높게 올라갔죠. 물론 아래층도 마찬가지지만 아래층도 다른 건물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또 안쪽에서도 또 보면은 멀리서 봤을 때 밑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또 수그러 들어가는 그런 곡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안곡이라고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갔다 안곡인데 이 안곡선도 잘 그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포들은 목재로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조각 이용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조각을 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홈이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단청 이 부분 사이로 홈이 파여 있어서 이걸 음각이라고 하는데 단청을 우리는 매핑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음각은 생략하고 그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각을 못해서가 아니라 음각을 하게 되면 엄청난 많은 버텍스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이 보통 시스템에서는 구동이 되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스를 또 버텍스 양을 줄여볼 요령으로 생략하고 매핑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이 문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살도 실제적으로 이제 이걸 그리면 되는데 이걸 그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버텍스가 이 문살만 그리면 건물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범프 매핑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프 매핑을 사용해서 이 문살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소스들은 사실은 여기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가 다 곡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미지화 시킬 수 있고 외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별 버텍스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여기 역시 석가래 마찬가지로 석가래도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 원의 형태를 한 12각 정도로 줄여서 상당히 줄여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각이라면 원이 아니고 원통은 18각, 32각이 있는데 32각을 쓰지 않고 12각으로 8각보다는 많고 12각에서 18각 정도로 써버리면 상당히 양이 줄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멀리서 봤을 때는 원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는 자세히 봐야 이게 이제 18각, 16각으로 보이지 그 외에는 뭐 별 문제가 되질 않을 거예요. 이 기와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와장도 보면은 밑에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기와장을 일일이 그려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와장을 그려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많은 이 버텍스들이 수많은 버텍스 때문에 기와장 때문에 아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범프 매핑을 처리를 할 것입니다. 범프 매핑 처리하는 요령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뭐 다른 중요한 것은 또 같이 공부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이 단청 소스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근정전에 가서 사진을 일일이 찍어 와 가지고 이 부분을 또 색을 입혀서 하나씩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인터넷에 돌아다녀 봐도 단청 매핑들이 소스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걸로 매핑을 했다가는 뿌옇게 이미지만 할 뿐이지 저게 뭔가 하고 아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했을 때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단청의 요령에 따라서 그 기술을 가지고서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색칠을 해가지고서 확대해가지고 크기 소스를 키워가지고 작업을 해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단청도 공부해야 되고 한옥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근정전을 모델링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시작한 것이니까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경회로에서 바라본 근정전의 이제 모습인데요. 역시 이 눈높이에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망원경으로 제가 이제 200mm 망원경으로 당겨서 작업을 해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곡선이 심하게 들여다 보이죠. 앞에서 봤을 때는 곡선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평하게 보일 뿐이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기둥이 지금 여기 바깥으로 뒤집어진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살짝 한 2치 정도 6cm나 5cm 정도로 안쪽으로 싹 들어가 있습니다. 45도로. 그래야만이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한 것은 작업해 나가면서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얼굴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이제 한옥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섬세한 것인가 이것을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조물들은 이거는 이제 매핑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범프 매핑으로 처리해서 기단을 쌓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도면대로 해 나가면 될 거고요. 감각적으로 이제 익혀 나가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작품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근정전을 이제 모델링을 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내부 모델링인데요. 이제 내부 외부를 동시에 작업을 한 것이죠. 도면에 입각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단청 매핑을 하게 되면 단청을 해버리게 되면 이 구조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섞여갖고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작을 한 거고 분해 조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핑을 하게 되면 서로 혼란스러워서 산란해 가지고서 알 수가 없어서 매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내부 구조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석가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여기에서 석가래가 이렇게 보이는데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석가래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서 이제 끊었는데 여기서는 선자 석가래라고 해 가지고서 여기까지 다 오게 됩니다. 떡국 썰듯이 썰어져 가지고서 서로 그 선자 부채살처럼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 거죠. 네, 그러한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이제 그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 이 곡선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기 때문에 이 곡선 또 석가래를 또 배열하는 거 여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한번 또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지금 안곡을 줬지만 여기에 이렇게 기소숨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소숨은 처음부터 기소숨을 해서 작업하기보다는 전체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FFD로 살짝 들어 올려서 곡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형을 위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근정전의 아름다움과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또 공부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